한전에 사장이 못 되겠더라고. 아, 사장 되고 싶었어요? 그렇죠. 50에 과감하게 회사를 나온 거죠. 다 뿌리치고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억 받는 사람이 퇴직을 한다고 그러니까 반대했죠. 좀 미친놈이라고.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요. 돈만 추구하면 추해져요. 그 두피를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하고 이발을 하고 해서 10,000원. 이걸 왜 도입을 했냐면은 수학의 정석 알아요? 아, 당연히 알죠. 알아요? 이발의 정석이라고. 아, 온통 세상은 소음뿐인데 거기서 신호가 있다고. 그 신호를 발견해야지.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청년들이 공무원 되는 거, 공기업 들어가는 거 재앙이라고 봐요. 어떤 면이 있어요? 그 책을 통해서 성과를 낸다는 게 나한테 돈이 들어오려고 책을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적용할 게 뭔지 끊임없이 그걸 적어요. 메모를 하지 않으면요 다 날아가요. 사람 뇌는요 여기다가 지구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축적이 돼가지고 내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발에 접목시키는 거예요. 자기계발이라든가 이런 책은 거의 다 봤다고. 양이 넘치면 질이 변해요. 그 사장님 이런 통찰력은 독서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독서하고 메모. 그거 누가 알려준 거예요? 아니면? 요거 잠깐 꺼보세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평택에서 남성컷을 운영하고 있는 조동근 원장입니다. 한전에서 30년 근무하고 퇴직 후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공략을 하는 게 아니고 시니어들을 공략을 하기 때문에 평택에 와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평택역하고 서정리역, 그 다음에 안성, 전라도 광주에 저한테 배워가지고 거기서 창업을 했고요. 서울 봉천동에도 투자자가 창업을 해서 성업 중에 있습니다. 1인 샵으로 가기 때문에 기술만 있으면 언제든지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용일을 배우러 오시는 분이 있으면 네, 뭐 제자로 딱 삼고서는 일정 기간 동안 트레이닝을 하고 그렇죠. 배출을 하는 거예요? 예, 손으로 하는 기술이잖아요. 머리로 알아봤자 시행을 안 하면 안 돼요. 시행착오로 겪어야 된다? 그렇죠.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제식으로 전술해야 돼요. 아, 도제식. 도제라는 건 뭐냐면은 그걸 잘 하는 기술자는 명장한테 직접 가서 그 사람한테 배우는 거죠. 배워가지고 1인 창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와서 다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배우고 교육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교환을 보고 배우고 그 다음에 원데이 세미나라고 한 달에 한 번 여기 이제 와서 배우기도 하고 줌 교육도 하고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바로 사람 머리를 못 깎거든요. 의대를 나왔다고 해서 바로 수술을 못 하잖아요. 인턴 과정이 필요해요. 이것도 상당히 그 기간이 길어요. 면허증을 따고 저한테 배우고 그 실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양병원이라든가 정신병원이라든가 이런데 한 달에 한 서너 번씩 병원분들을 모시고 가서 제가 가르쳐 주죠. 한 번에 그럼 되게 많은 분들을 깎겠네요? 한 하루에? 100명 정도 깎았죠. 한 번 가면요? 예. 다 무료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럼 이게 봉사활동의 개념이 있겠네요? 그렇죠. 첫째는 이제 그 환우들을 깎아주는 봉사 개념이 있고, 둘째는 그분들이 이제 훈련하는 거죠. 저는 20살 때 한전을 입사해서 50에 명퇴를 했어요. 좀 일찍 하신 거 아니에요? 일찍 했죠. 일찍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해를 못 했죠. 명퇴라고 이제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 직업을 택했는데 이 직업은 세 가지가 있어요. 없어지는 직업이 있고 다른 걸로 대체되는 직업이 있고 그 다음에 진화하는 직업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새로운 문명이 닥치기 때문에 없어지는 직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전 다니면서도 책을 끊임없이 읽고 세상을 좀 많이 봤죠. 나이 먹고 진화하는 직업이 뭔가 한 5개 정도로 압축을 해가지고 그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이용, 즉 남자 머리 자르는 게 승산이 있겠더라고. 왜 그러냐? 50 넘어서 이걸 배워서 젊은 애들 잘라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고령화 되니까 시니어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거지. 그래서 분당에 살다가 분당에서는 이제 젊은 층들이 많았기 때문에 걔네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중소도시로 가자. 그래서 안성, 평택, 음성 이런 쪽으로 이제 전략을 짜는 거죠. 여기는 시니어들이 많아요. 그럼 이사도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아, 그럼요. 우리 예. 자녀들 다 크고 아내도 서울 살고 하는데 네. 뭐 이 나이에 뭐 같이 살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떨어져 나와가지고 저는 이 사업하고 이제 갖고 올라가고 하는데 너무 좋죠. 그 돈을 막 벌으려고 악착같이 이거 하는 것보다 의미가 좋잖아요. 의미가. 이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나로 인해서 이걸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도 주고 그 사람들이 이걸 배워서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병원 같은 데 가서 이제 환우들 깎아주면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단지 돈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럼요. 하루하루의 어떤 삶의 의미를 좀 느끼려고 하시는 나이가 분들은요? 50이 넘어가면요, 돈만 추구하면 추해져요. 어떤 거기다 의미를 넣어야지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여태까지 60년 동안 살면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혜택을 보고 사는 거잖아요. 도로 만들어 놓고 차 만들어 주고 농사져서 쌀 대주고 예. 제가 돈을 주고 사 먹지만 어떻든 그렇게 해서 60이 넘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이런 거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줘. 그래서 제가 돈을 벌으면은 기부도 하고 넘치면은 이제 그런 쪽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도 여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금액을 많이 안 받아요. 아, 8,000원씩 받네요? 네. 평생 현역으로 살아갈 수 없는 직장이구나.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죠. 한전 다니면서도 부업도 하고 했어요. 어떤 부분을 하셨는데? 반찬 전문점도 하고, 아, 그래요? 네. 반찬 전문점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지금은 안 하고 계세요? 네, 지금은 적었죠. 몇 년을 운영하셨는데? 그거 한 15년 했어요. 그러니까 한전 다니시면서 예. 저는 이제 관리만 했죠. 그 직원들 두고. 그 반찬 전문점 3개까지 했는데 직원을 두고 이제 운영을 했죠. 사업적인 마인드가 장착이 돼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장착이 돼 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반찬 전문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죠. 책이란 책은 다 보고. 좀 남다르셨네요. 어떤 아, 계기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제가 이제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이제 한전도 이제 기능직으로 들어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전에 사장이 못 되겠더라고. 아, 사장 되고 싶었어요? 그렇죠. 학력도 없고 그런데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이 길이 아니다. 제가 이제 발전소 교대 근무를 많이 했는데 교대 근무를 하면 시간이 많아요. 남들이 이제 놀고 할 땐 나는 눈이 터지도록 책 읽고 일본도 수시로 드나들고 그다음에 백종원이 쫓아다니며 음식도 배우고 백종원이 잘 알아요. 뭐 전화번호 연락처 같은 건 있으세요? 아니 그런 개인적인 아, 교류는 없고 그때부터 이게 세상이 판이 바뀌는구나. 전체적인 이 판이 바뀌는구나 예측을 하고 50에 과감하게 회사를 나온 거죠. 다 반대를 했을 거 아닙니까? 반대했죠. 좀 미친놈이라고. 그때 나올 때다가 1억을 받았는데 연봉을요? 2010년도에 퇴직했는데 그때 1억을 받았어요. 1억을 받는데 1억 받는 사람이 퇴직을 한다고 그러니까 남들이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다 뿌리치고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야, 그때 왜 나왔냐? 그때 예. 나는 그때 반찬 가게를 부업을 하고 있었거든. 그쪽으로 갈아탄 거지. 수입이 더 좋았겠네요, 이쪽이? 좋았죠. 연봉 나오고 반찬 가게에서 연 한 1억 이상 벌고. 아,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사람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보고 깨달은 게 많은데 그 내용이 압축을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영업자 전문가. 그러니까 내 손 발을 움직여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 예를 들면 전문가는 뭐 연예인,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그래서 사업가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이 일을 하면 수익이 들어오는 사업가.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1사분면하고 4사분면은 제껴놓고 2사분면에 있는 업종이 어떻게 넘어가느냐 보세요. 예. 옛날에 동네에서 빵을 맛있게 가지고 팔던 빵집이 있었어. 네. 근데 이게 파리바게트로 다 변해. 프랜차이즈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네에서 쌍화차 그런 거 맛있게 끓여줘 가지고 하는 다방이 잘 됐는데 스타벅스로 변하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직업이라고. 그 다음에 동네마다 슈퍼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장사하면서 애들 키우고 했는데 이게 쿠팡으로 변하네. 편의점으로 변하네. 문제는 여기 있는 사업 영역이 다 이리 가요. 아, 2사분면이 지금 다 3사분면으로 다 이동한다고? 그렇죠. 오. 그래서 2사분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선진국은 한 10%밖에 안 돼요. 네네. 전체에. 네네. 근데 우리는 이게 24%까지 갔었다고. 아, 그러면 14%가 없어지는 직업이거든. 그래서 14%가 일이 이동한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네. 근데 여기 사업가는 자본이 들어가요, 자본이.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본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뭘 넣냐면 AI를 넣는 거예요. IT를 접목시킨다. 그렇지, IT를 접목시키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본이라든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기 때문에 코스트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쟁이 안 돼요. 14%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14%면 우리나라 5천만, 생산인구 3천만 잡아도 450만 명이 어디로 가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를 떨어지면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리 가든지 해야 되는데, 네. 갈 길은 이리 가야 되는데 이걸 못 간다니까? 이건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그 여기서 이제 막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우왕좌왕. 10%는 누구냐? 얘들이 못하는 거.
사업가들이 못하는 거. 이것도 이제 이발도 나이스 가이가 있잖아요. 옛날에 이발소 있는 게 나이스 가이가 시설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친절하게 하니까 다 그리 가요. 근데 이발의 특징은 뭐냐면은 나이스 가이가 이제 고정 고객이 한 900명 정도 돼야 이발소가 하나 운영이 되는데 서울 밀집 지역에는 나이스 가이가 운영이 되는데 이 중소도시는 안 돼요. 투자 대비 이게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온 이유가 그거라고. 그러면은 여기 중소도시는 결국 이렇게 남성컷 1인 샵이 이제 운영을 한다고. 안 없어져 이거는. 이 10%라는 퍼센테이지가 끝까지 남는 직업군이라고. 그 사장님 이런 통찰력은 독서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독서하고 메모. 독서한 걸 메모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 누가 알려준 거예요? 아니면 요거 잠깐 꺼보세요. 지금 차에 가시는 거예요? 네. 통찰력 얘기하니까 이걸 찍어야 돼. 저쪽으로 가자. 그 이제 그 책을 읽기만 하면은 내 것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본계적이라고 있어요. 본계적이 뭐예요? 예. 책을 본 거, 본 거, 그다음 깨달은 거, 깨달은 거. 그다음 적용을 해서 내가 성과를 연결시켜야지. 그 책을 통해서 성과를 낸다는 게 그 책을 통해서 나한테 돈이 들어오려고 책을 보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본 것이 뭔지, 예. 깨달은 것이 뭔지, 내가 적용할 게 뭔지, 그 저는 끊임없이 그걸 적어요. 처음에는 디지털이 많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메모를 다 했어요. 이게 한 10년치 메모인데 이렇게 메모를 한다고, 메모를. 그래서 메모를 하지 않으면요 다 날아가요. 사람 뇌는요 여기다가 지구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람은 위대해요. 그러면 지구에 있는 걸 다 넣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걸 잘한 사람이 다산 정약용. 다산 정약용의 지식경영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그걸 한번 보시면은 분류를 어떻게 해라, 어떻게 생각해라, 어떻게 토론하라 다 나와요. 저는 그걸 한 20번 봤어요. 20번 보고 다 정리를 했어요. 표로 만들어가지고. 그 깨달음을 실행에 옮기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데 모아가지고 이게 이 안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콩을 넣어가지고 막 이 숙성시키잖아요. 네네. 발효가 되잖아. 네네. 발효가 되면은 된장이 나오죠. 네. 마찬가지 생각도 집어넣어서 저장했다가 네. 여기서 다른 거랑 막 융합이 되면은 네. 다른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이거 보세요. 이게 남들은 뭐 종이 조각 같지만 네. 이걸 가지고 지금 뭐라 안 하지만 이게 축적이 돼가지고 내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발에 접목시키는 거예요. 이발이에요? 예. 어떻게 적용시켜요? 이제 그건 내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기개발이라든가 이런 책은 네. 거의 다 봤다고. 굉장한 건 아니고 양이 넘치면 질이 변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양이 넘치게 해야 그다음 그 명언인 같은데 그? 양이 넘치면 질이 변하는데 절대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무슨 일이든지 1만 시간을 투자를 하면은 네. 그쪽에 보인다. 이 절대 시간이라는 거예요. 절대 시간. 그럼 사장님이 몸소 체험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용도 국가자격증은 750시간을 투자를 하면은 자격증을 주게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실습도 절대 시간, 필수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 투자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차이지. 조금 체계적으로 하느냐. 네. 그래서 아까 도제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네. 어떤 스승 밑에서 배우느냐 네. 이런 게 중요해요. 배우는 사람도 끊임없이 이걸 연구해야 돼요. 제가 한전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봉급생활자인데 58세 되면 나가야 돼. 네. 그 끝이야. 네. 그래서 이제 자영업을 시작한 거죠. 네. 네? 예. 자영업을 시작을 해서 가게를 3개까지 확장을 했었어요. 사업까지. 네.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사업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접고 일단 후퇴했다가 네. 2015년 정도가 되니까 반찬 전문점이 한계가 왔다는 걸 느끼겠더라고. 딱 접고 그때 이걸 배운 거지. 이용일을요? 그렇죠. 돌이켜봤을 때 반찬 사업도 접고 이걸 한 거를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잘했죠. 이거 평생 현역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이거에서 수익도 들어오죠. 네. 양쪽에서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와요. 세 군데 해가지고요? 네, 수익도 들어오죠. 그 다음에 그 양성도 하죠. 그 다음에 병원 가서 봉사도 하죠. 네. 얼마나 좋아요. 난 장애인들 이런 사람 들어오면 그냥 깎아주고 그러거든요. 재료가 들어요. 뭐가 들어요. 정말로요? 그럼요. 노동력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 돈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일부러 운동도 하는데 그 노동력 얼마나 들어가요.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 이제 갑시다 저쪽으로. 평택으로요? 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고요? 아 여기 이제 우리 직원이 와요. 아 이따 와요? 아, 사장님은 그 머리 안 자르세요? 평택에서 봉급을 주고 어느 정도 매출 올라가면 또 반 띄워주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야 신나게 하지 뭐. 매출을 여기는 30만 원 세팅해 놓고 아. 30만 원 넘으면 반을 준다고. 아 그래요? 고정 경비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30만 원 안에 다 해결돼. 그럼 그 이후로는 가져가는 거지. 이게 재밌어요 이게. 누가 나하고 얘기하다 보면 막 눈 튀어나온다고 그래. 조금 이렇게 소통이 되면은 제가 힘이 나지. 아 근데 오늘 왜 차를 안 끌고 왜 지하철 타고 가세요? 아 여기 두 정거장이니까. 차를 뭐하러 가지고 여기 두 정거장인데. 바로 거기도 전철 앞에. 한잔 다니면서도부터 일을 해가지고 일 중독이지 좀.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아 그래요? 예. 오는 날도 끊임없이 움직이지. 저는 영화를 또 다 봐요. 영화를 왜 보냐면 시대에 무슨 메시지가 뜨는구나 이런 거를 감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 다니면서 이게 다 소음 안에서 신호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금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지? 이런 게 다. 관객 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 영화의 주제가 지금 사회의 메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메인을 캐치를 하는 거지. 그래서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온통 세상은 소음뿐인데 거기서 신호가 있다고. 그 신호를 발견해야지.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다 소음에 쪄들어가지고 그냥 이 소음인지 신호인지도 모르고 이 이용이 보니까 아주 발전이 안 됐어요. 그걸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이제 알보시고라고는 있어요. 알보시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보고 고쳐주고. 만드신 거예요? 네. 자 그럼 머리 이렇게 이제 알려줘. 그러면 자기가 이제 자르는 걸 보여준다. 그다음 시켜봐.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고쳐줘.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보고 고쳐. 사장님 만들어낸 용어잖아요. 예. 옛날 이발사들은 이거를 안묶지만 가지고 있어.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잘 잘린다는 거를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이래. 예. 근데 이걸 안묶지를 형식지로 만들어야 돼. 이게 매뉴얼이거든. 아 근데 매뉴얼이 없어. 지금 만들-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어요? 보여드릴게요. 파워포인트로 지금 다 만들어. 그럼 아카데미 같은 거 운영해도 괜찮겠네요? 아 그래서 이제 교육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내가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재밌잖아요. 아니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성장하고 얼마나 재밌냐고. 여기에요? 예. 어. 이게 10년치가 있어요. 그날 일어난 거 적고 그다음에 일어날 일 적고 이런 데는 이제 아이디어 떠오르는 거 이렇게. 오늘 둘이 만난 것도 내가 다 적을 거예요. 인상이라든가 이분의 특성이라든가. 정말요? 그럼 다음에 만났을 때 내가 참고를 하지. 아 이분은 뭘 좋아하겠구나, 어떤 특성이구나 이런 거. 교회에서 애들 데리고 이제 이거 쓰는 것도 강의하고. 그럼 사장님 같은 연배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분들이 은퇴하고 집에만 있고 등산 가거나 도서관 가거나 그러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옛날에 있던 거를 참작해서 자기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서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예를 들면 한전에 다니던 그 습관을 못 버려서 그러거든. 근데 그걸 딱 절여나고 예를 들면 나는 맨날 하는 얘기가 왜 그 경로당 가서 그뭐남 헌담이라고 놀고 있냐 이거야. 여기 길 걷는데 서가지고 애들 이거 안내라도 하고 그게 자꾸 외부에 나가서 외부의 신호가 뭔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실행력이에요. 실행. 사람이 실행을 안 해. 디지털의 문제가 알기만 뒤따라. 나는 그거다 싶으면 무조건 내질러 놓고 수정하는 거예요. 부산을 간다. 무조건 떠나. 그리고 길을 찾아가. 부산을 가는데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맨날 그 죄다 봐라. 이리 와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죠. 우리 피디님 시대 알라나 모르는데 수학의 정석 알아요? 아 당연히 알죠. 알아요? 제가 이제 이발의 정석이라고. 자, 이발의 정석. 그거 자세히 찍어. 교환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려고 본격적으로. 그 크몽에 들어가 보니까 이발에 관련된 게 정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셔야죠. 깨어나는 건 면에 따는 거고, 일어나는 거는 이런 데서 실습하는 거고, 살아가는 거는 창업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알고 싶고 있잖아. 알려주고 보여주고 순환하는 거야. 그 다음에 피드백 작성하는 거 아까. 이런 거 꼭 갔다 와서 해야 돼요. 봉사를 갔다 와서 나 이렇게 분석을 해요 다. 파워포인트에 사진을 넣어가지고 비포 애프터 사진 찍어서 다. 그 정신병원에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수용된 병원에서 요청이 오면은 매월 한 번씩 가서 해주죠. 내가 봉사자를 모집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모집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안목지를 형식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 가지고 있는 안목지를 이렇게 형식지로 만들어야 돼요. 이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봉사를 갔다 오도 이걸 다 적어요. 이렇게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지.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한 거예요. 여길 갔다 왔는데 여기는 좋았어. 네. 여긴 보통이야. 네. 여긴 나빠. 아, 그 느낌을 적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표시가. 네. 여긴 안 가, 다음에는. 아, 그래요? 이용식 코트 순서 1번, 2번. 이걸 내가 만들었다고 다. 그럼 이거를 전자책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네. 어디쯤에 나옵니까, 그러면? 다음 주. 나도 이제 메뉴판도 운영하잖아요. 여기는 외국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저씨 2번, 그러면 2번대로 해주면 따가. 이발은 다 안목지만 가지고 있고, 자기들 경험만 있고, 이걸 체계적으로 형식지로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어. 제가 이제 이걸 크몽에 올려놓을 거예요. 이 파워포인트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고, 거리가 먼 사람들은 줌 교육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여기 매장에서 원데이 세미나를 하려고 그래요. 원데이 세미나. 근데 그게 다 비용이 드는 거예요, 안 드는 거예요? 요거 구매만 하면 안 들게 하려고. 가격은 아직 책정 안 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봉사 가서 내가 직접 이제 알부식으로 하는 거지. 재밌겠네요. 네, 보람이 있지. 사람이 제일 좋은 일이 뭔지 알아요? 돈 번 일이에요. 어쨌든 내가 억만장자 부자라도 예. 돈이 들어오면 그게 동기가 되지. 한전에서 나이 50에 딱 나오신 거에 대해서는 후회 없으세요? 하나도 없죠. 지금 한전에 있었으면 나와가지고 뭐 산이나 가고 있지. 사장님 만약에 20대로 되돌아간다면 일반 직장에 취업할 수 있고 본인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그 청년들이 공무원 되는 거, 공기업 들어가는 거, 재앙이라고 봐요. 어떤 면에서요? 사고가 딱 거기서 멈춰버려. 이 조직은 딱 정해놓고, 예. 그 틀을 정해놓고, 거기다 집어넣고, 그거를 끔찍다성 못하게. 과장, 부장, 차장, 뭐 예를 들면. 청주에 이용 명장이 있는데, 근데 이용 신문에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청주 전화했지. 저 좀 가서 좀 배우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올 테면 오세요. 그러더라고. 바로 찾고 갔지. 불러면 보세요. 그러더라고. 그 다음날부터는 아침, 그 사람이 7시 나오는데 6시 가서 문 앞에 딱 서 있었지. 그리고 막 들이댔지 막. 그리고 막 찍고서 한번 물어보고 막. 그 처음에는 귀찮아 하다가 한 일주일 지나니까 알려주더라고. 막 내가 막 숨고 막 머리 감겨주고 막 하니까. 2번 맞아요. 2번. 오케이. 어느 나라 분이세요? 캄보디아 사람이요. 캄보디아요? 네. 처음에 여기? 처음에 왔어요. 여기요. 아, 처음 오신 거예요? 네. 머리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깎으세요? 한 달 한 번요. 두피의 혈액순환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 두피를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하고 이발을 하고 해서 10,000원. 생각보다 사람들 호응이 좋아서 많이들 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이발소에서도 이걸 하나요? 안 하죠? 근데 저는 이걸 왜 도입을 했냐면은 삼성전자가 있는데 이분들은 다 하이바르스로 일을 해요. 그래서 하이바르스로 일을 하면 하루 종일 머리에 땀이 나가지고 두피가 안 좋아지는 걸 발견을 하고 도입을 했죠. 시원하세요? 네. 캄보디아는 얼마예요? 머리 한번 자르면은? 캄보디아는 한국 돈으로? 3,000원? 3,000원 정도? 네. 여기 돈통이 있는데 이 돈통은 셀프로 알아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1인샵은 자기들이 다 그거 다 못해요. 그러니까 광고 손님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거슬러가고 그래요. 직업분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 자주 오시나요? 네, 자주 옵니다. 언제부터 단골이었어요? 반년 전부터 다녔었는데 사장님이 너무 잘 잘라주셔갖고 왜 영내에서도 분명히 있을 텐데 왜 밖에 나가서 하시는지. 접근성도 편해서 역 근처니까 오기가 너무 좋았고 가격이 솔직하게 너무 또 저렴하게 받아주셔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면은 항상 사장님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요? 네, 그래서 더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과묵하신데? 지금 카메라 때문에 그렇지 원래는 자주 말씀 나누고.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촬영을 하셨는데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앞으로 이 미용업은 이 진화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습득하면 평생 현역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을 배울 때 누구한테 배우느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술뿐만 아니라 나중에 창업할 때 창업 마케팅이라든가 이론적인 거를 많이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